안녕하세요. 우리는 북타곤입니다. 박수 안 치냐? 우리는 2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가 이제 독서 토론을 하는 모임인데요. 꼭 토론 방식으로만 진행하진 않을 거고 우리가 책 소개도 하고 이렇게 우리끼리 좀 재밌게 추억 만들기도 될 겸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다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일단 오늘 조장을 맡은 앵두보이 앵보입니다. 와. 왜 앵보요? 앵보요. 왜? 앵보는 앵두 좋아하시나봐요? 네,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질문은 댓글로 주세요. 그리고 이제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미스 고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고전을 너무 좋아해서 저 고전만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미고라고 불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졸리고요. 졸리를 욕같네요, 욕. 닮았나요? 도플갱어라고 할 수 있죠. 아, 졸리지 않아. 아, 진짜 이런 장점이 있네. 이 목소리만 나오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감이 아주 네. 뿔뿔하네요. 나도 디카프리오 이런 거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졸리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혼 없는 리액션을 담당하고 있는 포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왜 포비인가요? 뽀삐? 음... 우리 집 강아지?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오늘 머리도 포비 같아요. 지푸라기 하나 얹으신 것 같네요. 오늘 우리가 할 책은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입니다. 네, 이 책의 그 줄거리를 짧게 설명하자면은 주인공과 이제 클로이라는 여주인공이 있어요.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클로이와 만나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그게 거의 한 10만 가지가 나오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수치죠. 네, 그 10만 분의 1 정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게 어떻게 보면은 운명이다, 필연이다,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온갖 철학자, 뭐 심리학자 다 나와요. 사랑에 관련된 책 한 권에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하는 거는 드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꽂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 처음에 줄거리 얘기 나왔던 것처럼 9만? 거의 10만 분에 가까운 확률로 클로이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 주인공은 마치 운명의 여자를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의미 부여가 의미 부여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나는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기록해 두지도 않았고 우리의 이 사랑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불안에 의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닌가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의미 부여한 거죠. 그만큼의 그 여자는 자기 그 순간만큼은 너무 특별해서 그냥 그렇게 확률적으로 설명한 게 아닐까. 클로이를 만난 확률을 따지면 우리는 매 순간이 어마어마한 확률의 그럼요. 연속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굳이 클로이를 만났다는 그 행위에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만나는 레이첼한테도 엄청난 운명이 부여되겠죠. 제가 알랭드 보통의 그 시리즈 중에 인생학교 시리즈가 있어요. 뭐 관계부터 사랑, 뭐 섹스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나온 책들이 있는데 거기서 관계에 관련돼서 알랭드 보통이 왜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 문제가 바로 그 낭만주의적인 로맨스를 꿈꾸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과정에서 트러블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근데 트러블이 생기거나 혹은 뭐가 안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아, 이 사람은 내 운명적 상대가 아니야. 내 운명적 상대는 어딘가에 있어.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낭만이라는 게 과대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저는 이 책을 이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봤는데도 주인공이 나와 그리고 클로이에 대해서 선뜻 감정이입을 하기 어려웠어요. 이 두 캐릭터가 너무 극단적으로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앞에 그 마르크스주의에서도 나오다시피 내가 이렇게 별론데 네가 나를 좋아한다는 건 네 취향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네가 별로인 거야 라는 결론을 낼 정도로 이 두 주인공은 굉장히 좀 자존감이 좀 낮은 캐릭터로 보였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 나라는 주인공이 클로이를 봤을 때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뭔가 막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장면부터 클로이는 이미 자존감이 낮은 친구였고 그리고 이 나라는 친구도 중간에 이제 구두대첩. 구두대첩에서
클로이가 영수증 혹시 가지고 있어? 이 말에 한불가. 이제 그런 고집을 부릴 때 주인공도 이제 이입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맨 처음에 확률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절친인 윌과 내 여자친구인 클로이가 이제 바람이 나잖아요. 상황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가장 본질을 꿰뚫는 그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번씩 얘기해볼까요? 다들 사랑을 어떻게, 사랑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거부터? 사랑은 결국에는 내가 나를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내가 나를 파악하고 내가 나를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찌질한 나를 사랑하는 너는 더 찌질해? 이런 마인드 자체가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롯돼서 나타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내가 조금의 희생을 해서라도 너를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너에게 사랑을 받음으로써 나는 좀 더 완전한 인간이 된다.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완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사랑이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졸리? 졸리님?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게 저의 어떤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를 그 사람이 어떤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거에서 좀 제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란 거는 지금 딱 정의를 얘기하면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네, 그냥 결핍을 채워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포비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책 중간에 나온 사랑의 정의가 이 처음 읽었을 때부터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사랑한다는 믿음을 부여하는 것. 결국엔 내 믿음이다. 의식적인 걸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그러면 사랑도 노력을 하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노력으로 과연 될까? 로봇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승우 작가의 그 사랑의 생애에서 맨 처음에 그 부분이 나오지만 내가 사랑에 빠졌다고 표현을 할 때 사랑에 빠지는 사람도 나고 그런 나를 빠뜨리는 사람도 나이기 때문에 결국엔 내 의지고 내 믿음이다라는 처음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공감해요. 근데 사랑의 어떤 정도를 노력으로 가능하겠지만 없던 사랑은 내가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의 호감만 있으면 그 사람부터 이제 노력을 해서 사랑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서 내가 증오하는 사람을 사랑하겠다가 아니고 네, 기본 내가 자식이 내 돈을 가져갔는데 지금 사랑을 원수를 사랑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최초의 꿈틀거림은 이제 무지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도 내가 어떤 꿈틀거림을 가지고 있으면 내 거기에 믿음을 더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의 대답을 좋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 게 사랑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생각난 게 있어요. 나 말씀하세요. 다시 정리해도 돼요? 네.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냥 나를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는 나를 직접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매체나 혹은 거울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는 나 스스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항상 느끼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는 걸 하나씩 깨닫는 것 같아서 어쩌면 나를 일깨울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랑이지 않을까. 저 여기서 죄송한데 잠깐 한마디만 껴도 될까요? 제가 이상 작가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거울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상의 네. 거울. 여기 한 문구가 이 알랭드 보통 책을 읽으면서 딱 그 문구가 생각이 났는데,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에 나오는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 많은 또 꽤 닮았어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나는 오른손이 왼손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는 반대인데 결국엔 나잖아요. 거울 속에 보이는 게. 이거를 우리가 결국엔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찾게 되는 게 아닌가. 제 차례네요. 저는 일단 사랑을 어떻게 보냐면은 포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나는 앞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외에 다른 외부 소리나 이런 정보를 차단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은 핸드폰에 이어폰 단자를 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게 그 상대의 소리를 듣고 다른 외부의 소리는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사랑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 책에도 나와요. 방금 네. 앵무님 말씀하시는 거에 라붐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쵸. 저 그 장면 떠올랐어요. 그래요? 빠바바바 이 노래잖아요. 그 헤드폰 딱 씌워주면서. 딱 그 소리만 들리잖아요. 사랑의 소리만. 피 말로써 이쁜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맞아.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책에서 이제 그녀에게서 무엇을 보는가
라는 챕터에서 내가 클로이에게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정작 그녀 자신은 자신이 진정한 자아에 비추어 볼 때 부수적이고 사소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실 그녀에게 속하지도 않은 것을 내가 내 멋대로 읽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 있어요. 인생은 오직 욕망과 환상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상대에게 상대의 그 본질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투영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찾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의 욕망과 내가 보는 환상, 욕망과 환상의 이제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 상대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어렵잖아요, 항상. 그래서 여기서도 초반에도 우리는 사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항상 사랑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무지에서. 보면은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내가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죠. 환상이랑 사랑에 빠진다고도 볼 수 있는. 그걸 이제 말씀하셨을 때 거기 나오는 욕망과 환상이라는 음. 그 어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네, 의미에 섞여 있다 부정적, 보니까 좋다라고 특별히 느끼지 못했는데 설명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냥 인간의 본질적인 네, 거에서 맞아요.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상대를 완전한 이해, 아까 저는 이제 끼어들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완전함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음. 우리가 그렇게 가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바람으로 넘어가야 되나요? 아, 바람피기. 내 절친과 내 여자친구가 바람이 난다. 근데 뒤에 연락을 하잖아, 내 절친에게. 헐리우드에서는 이게 흔하죠. 되게 너무 졸리시니까 잘 아시죠? 그렇죠. 전 잘 알죠. 아 근데 진짜 바람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와 타인이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도 또 다르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마음이 있고 없고도, 그러니까 진짜 작정하고 바람 피는 사람은 당연히 지탄바다에 마땅한 거고, 그 사람은 정말 인간으로서의 예의가 없는 사람이긴 한데 부탁원 같은 모임에서 만나는 것도 없지만 앞으로 생길 애인이 봤을 때 이것도 바람의 기준이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넘어가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내가 나한테 그런 내가 그런 상황이 상황이 닥쳤다. 내가 할 피는 때 거야 아니면 내가 핌을 당하는 거야? 이 주인공의 입장에서 일단 당했으니까 당한 당했을 걸로, 때 네. 입장을 한번 해보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녀가 이런 것에 퇴짜를 놓는다고 해서 도덕적인 의미에서 무슨 비난을 할 수가 있을까? 내가 클로이를 사랑했다고 해서 내가 그녀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람을 폈다고 해서 그거를 범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 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냥 뭐 용서를 하든 뭐 삭히든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근데 이건 정말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거를 보통 얘기해 준 것 같고. 근데 사실 우리가 좀 더 꽂힌 부분에서 포커스 맞춰서 처음에 얘기할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 마무리 지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얘기만 듣고? 아니, 왜냐면 결과적으로 보통이 보여준 태도가 제일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다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맞아. 거야. 네, 선택이 어찌 없어. 다른 그냥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비난해봤자 자기 본인만 힘들어요. 그리고 이어서 받아서 얘기하자면은 저도 그 부분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나의 자유의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너의 자유의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포장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만약에 저 상황이고 나의 마음은 아직까지 그 상대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끝까지 매달려 왔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포기한다고 해도 정말 끝까지요? 저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련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난다고 이렇게 해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매달려 볼 때까지 해보고 내가 바닥으로 내려친다고 한들 차라리 그렇게 하면 오히려 쉽게 저는 끝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나한테는 너무 사랑이야, 나한테 정말 잊지 못할 사랑이고 하면은 노력할 것 같아요. 다시 그 사람 마음에 돌리게끔. 이게 그냥 지금 이 상황 속에 있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그래요.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있으면은 그걸 그러니까 바꾸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바꾸려고 노력한다라는 건 내가 만족하는 만큼 저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클로이가 그래 알았어, 그럼 나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너랑 윌이랑 같이 사랑할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욕심을 가지고 저 사람을 바꾸겠다 라고 노력을 하더라도 내가 만족하는 결과는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 마음이니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너무 안타까워요. 그 없을 수 없는 그 현실을 마주했을 때 더 쉽게 떠날 수 등을 돌릴 수 있지 근데 않아요? 만약에 타인이 그걸 폭력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매달릴 때는 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거가 너무 안타깝고 애절한데, 누가 나를 좋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이 싫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매달리는 과정 자체에서 저는 좀 불편감과 그러니까 저는 부담을 느꼈거든요. 그런 매달린다라는 거서 막 쫓아가고 막 그건 연락하고 아니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다시 나한테 사랑에 빠지게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내 어떤 모습에 사랑에 빠졌나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이 달라졌나 그런 거를 그냥 근데 여기 책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너이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너이기 때문이라고. 딱히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이건이죠. 이유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책은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느낌이라서 그냥 사람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가 나를 좋아했던 이유를 다시 내가 상기시켜가지고 나한테 반하게 하겠다.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사람 확실히 그리고 그런 거 없어요. 이 책에서는 이제 그게 무의미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이 책 안에서고 실제로 헤어졌다가 뭐 다시 만나는 커플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고 맞아. 저는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자, 이제 한줄평 돌아가면서 얘기 좀 네. 해볼까요? 포비부터? 아까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너이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너이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내가 사랑할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에 사실 만나기 시작해서부터 되게 안 좋은 결과까지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일화들이 다 연애를 하면서 좀 겪을 만한 일들이 다 나와 에피소드죠. 녹아 있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나의 어떤 예전 연애를 좀 떠올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 앞으로 내가 연애를 했을 때 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울지 마세요. 되겠다 뭐 이런 눈물을 걷어. 그리고 이제 미공? 저는 아까 말했던 이상의 거울 마지막 구절.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 많은 또 꽤 닮았소 이게. 알랭드 보통 책을 읽으시고 하나로 마무리하는 영업화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간단하게 이 책 타이틀에 거짓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거짓 없는 타입. 네, 거짓 없는 타이틀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막 의미부여하고 막 갈팡질팡 하는데 결론이 나오기도 하고 그 결론이 좀 바뀌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서 원제랑은 좀 다르지만 제목 잘 지었다. 책도 예쁘지 않아요? 책도 예쁘죠. 원제가 에세인 러브죠? 네. 마지막으로 또 못하신 이야기 같은 거 있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너무 많은데 근데 지금 못하고 있어. 중간중간에 끼어들고 우리가 되게 많은데. 그렇게 하면 지금 끝이 없어. 이 다들 책으로만 왜냐면 눈빛에서 아쉬움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거 얘기해야지 하고 있던 부분들을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건드렸다. 나 아쉽지만 아무튼 네. 이렇게 1부는 마무리를 할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